자, 그 4번에 경매하고 대항력 땡땡은 말소 기준은 자 경매에서 말소하는 기본이 되는 게 기준이라 그래. 그건 최선순위 담보권. 그 담보권의 대표가 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은 최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자,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임법 이걸 배우고 나면 자, 다른 법이 굉장히 쉬워져요. 다 여기서 유추되니까. 자, 보죠. 이 가옥에 뭐 주택 상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우리 정을 이제 경락인 그죠? 매수인이 경락 대금 같은 말 매각 대금을 납입합니다. 매각 대금 우리 사억이라고 하죠. 납입하면 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제 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 4억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배당.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배당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먼저 보니까, 자, 먼저 1순위에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 자, 여기는 이제 할때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조심할 게, 임차인이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로 봐서는 안 나타나요. 뭘 봐야 돼요? 주민등록부를 봐야 돼요. 주민등록. 그러면 주민등록 한 날짜가 만약에 2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2일 날 우선면제 갖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저당권자 A라고 하죠. A가 3월 1일 날 자,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피담보 채권이 2억이 있었다. 또 3순위에 자, 저당권자 B 피담보 채권이 뭐 1억 있었다. 또 여기 뭐 4순위에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임차인이 또 일부에 있었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 일부, 또 일부에 또 임차인이 있었다고 하죠. 임차권자, 자, 병이 있었다. 자, 이렇게 되면 피담보 채권, 요거는 보증금이죠. 보증금이 1억이 하자. 자, 그러면 이 4억 가지고 이 우선 변제선에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이제 1순위니까 제일 먼저 1억 배당을 받죠. 배당 받는 걸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 저당권자가 2억을 받죠. 그 다음 또 저당권자가 1억을 받아. 얘는 지금 받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빵원이죠? 마이너스 1억 못 받았죠? 자, 못 받았지만 말소는 조심해야 돼. 말소는 일단 이 저당권 요거랑 비교해요. 말소 기준입니다. 이제 저당권 요거부터 말소해요. 말소시키니까 이 후순위들은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다 말소됩니다. 항상 경락 대금이 납입되면 말소 기준은 최선순위 저당권을 비교해서 요거보다 후순위는 다 말소시켜요. 그럼 선순위 원칙적으로 존속을 합니다. 존속하는데 돈을 다 받았다. 그러면 소멸돼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문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나 계약기간 아까 잠깐 했죠? 계약기간 아직 1년 남았다. 1년 동안 못 나가겠다. 그러면 계속 객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객일 수가 없죠. 누구보다 후손이니까, 말소 기준보다 후손이니까 얘는 객이지 못하고 무조건 소멸당해. 자, 이 사람이 돈 10원도 못 받고 빵원 받고 이사 나가야 돼. 불쌍하죠? 이런 거 되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봅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보면 양가로 1번 대항력 취득 시기가 자, 줄거 최선순위 담보권자 이퀄 말소 기준입니다. 최선순위 담보권자 같은 말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경우 바로 이거네요. 최선순위 저당권 선순위는 소멸 안 되죠. 존속합니다. 자, 읽어보면 자, 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 케이스예요. 자, 여기다 이 케이스는 임차인 을이었어요. 임차인 을. 자, 임차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 다음 2순위의 저당권자 A가 있었고, 그 다음 임차인이 또다시 이 사람은 자기가 더 강력해지려고 집주인하고 이제 합의해가지고 또 전세권 등기합니다.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전세권자 을 이렇게 등기했어요. 그럼 이제 말소 기준이가 요거죠. 자, 그럼 이거부터 말소하니까 이 후순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그러나
선순위 임차권 이건 소멸하지 않겠죠?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항상 자 만약에 4순위 저당권자 B가 경매 신청했다. 자 경매 신청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얘가 경매 신청했어. 그럼 경매 신청권자는 선순위지만 이 사람은 말소 기준이 요거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항상 경매 신청권자하고 상관이 없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읽어보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대항력 전세권 등기도 격려했어요. 그런 경우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후순위니까 자 줄거세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이게 포인트야.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뭐한다? 존속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가도 똑같아요. 자 경매 들어갔을 때 임차권이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는 뭐랑 비교한다고? 최선순위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권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양근의 2번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담보권자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이건 소멸되죠. 소멸됩니다. 소멸하죠. 어느 주택의 1번 저당권 자 요거네요. 자 어느 주택의 1번 저당권자 A. 그 다음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 여기는 몇 번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등기부에는 없단 말이야. 주민등록부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등기가 1월 10일에 됐어요. 요 중간에 이제 자 임차권이 자 2월 1일 날 주민등록을 했으니까 2월 2일 날 대항력 갖추었죠. 그리고 등기부에 보니까 여기 2순위에 또 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중간에 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강의할 땐 1, 2, 3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이거는 이제 말소 기준이 요거니까 요거부터 말소하니까 당연히 소멸되겠네요. 자 갑니다. 어느 주택의 1번 저당권 여기 말소 기준이죠.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 주택의 상가도 같이 가세요. 똑같습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이나 상가임차권 그리고 2번 저당권 등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2번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이 꼬이면 안 돼. 경매 신청권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2번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매각이 된 경우에 말소 기준이 뭐예요? 말소 기준 1번이죠.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그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조심해야 돼. 여기서 돈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따지지 않아요. 소멸하느냐 안 소멸하느냐. 자 그럼 돈은 이제 만약에 여기 2억이 경락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이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1억 5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보증금이 자 만약에 1억이었다. 이제 저당권은 1억이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얘가 1억 5천을 받았죠. 근데 얘는 2억이니까 5천만 원 못 받잖아요. 만약 5천 못 받고 소멸당합니다. 얘는 빵원이죠.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돈 가지고 따진 게 아니야. 만약에 요게 보세요. 3억에 경락이 됐다고 하죠. 3억에 경락이 되면 저당권은 1억 5천 받고 임차인은 1억 다 받을 수 있죠. 그럼 저당권은 마이너스 5천이네. 5천 못 받고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는 돈하고 다 상관이 없어. 대항력이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고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제 우선면제 순위대로 배당을 줍니다. 그 점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존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매 들어왔을 때 경락인에게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대항할 수 없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멸 안 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멸 안 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해서 나 못 나가겠다 할 수 있는 거고 소멸되면 경락에 대항 못하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날 때 이사비용 한 300만 원 줍니다. 그거 받고 쫓겨나는 쫓겨나느냐 안 나느냐는 뭐랑 비교한다?
1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한다는 거야. 1순위 저당권이 뭐라 그래?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 말소 기준.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쪽으로 갑니다. 201페이지. 자, 제5절에 이제 임차보전금 중 일정액 보호, 가로 열고, 소액 보전금의 최우선 배분. 소액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소액 보전금. 자, 이거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확정 일자가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요건을 외우고 가보죠. 1. 최우선 변제고, 최자 동그라미 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우선 변제라 그랬잖아. 자,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거야. 근데 최우선 변제는 선후 따지지 않아요. 선순위보다 더 먼저 받는 게 최우선 변제야. 자, 갑니다. 방가로 1번. 임차인은, 자, 줄거세요. 보전금 중 일정액, 요게 포인트야. 보전금 다가 아니고, 보전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야. 다른 담보물권자니까, 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이런 뜻이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호 따지지 않고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일명 최우선 변제권이라 그래. 법 조문에는 채자가 없어요.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저당권자보다 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이 경우 요걸 외워야 돼. 이제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에, 자, 외웁시다. 경매 신청 등기 전, 같은 말 적어. 경매 신청의 등기 이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시작.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옆에 적어도요. 확정일자 X입니다. 여기는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자, 요건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자, 방가로 2번.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전금 중 일정액의 법의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다만 보전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대지가액의, 여기 뭐냐면 경락대금이야.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우선 변제권에 보면 시험은 서울만 나와요. 자, 방가로 1. 최우선 변제받는, 자, 동그라미 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소액. 1번. 서울특별시는 땡땡 1억 6,500만원 이하. 자,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서울은 1억 5천만원 이하. 이걸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 소액. 아, 1억, 이거 올랐어요. 1,500이 더. 1억 6,500이야. 1억 6,500이야. 소액 임차인이라고 서울에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죠. 이 과밀억 채권력은 1억 4,500만원 이하. 3. 광역시, 세종시, 안산, 김포광주는 8,500 이하. 4번 중에 표시하세요. 이거는 시험 안 나고 우리 안동 그 밖의 지역 시골이죠. 7,500만원 이하입니다.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이런 데는 7,500만원 이하를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최우선으로 주는 거야. 우리 안동은 7,500만원 이하입니다. 자,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의 3분의 1까지 최우선 변제 준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자, 얼마죠? 5,500 이하죠. 요거는 3분의 1이니까 2,500 이하. 이것도 이하입니다. 까지 일단 최우선 변제를 준다는 겁니다. 고비대 보죠. 방가로 2. 보전금 중 일정액 범위는, 자, 1.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 이하.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은 얼마 이하라고? 1억 6,500 이하.
그 중에 보전금 중 일정액은 약 3분의 1인 5,500만원 이하. 2. 과밀요체권액은 4,800 이하. 3. 광역시나 세종시는 2,800 이하. 다음 4번 우리 안동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이하. 자, 시험은 요겁니다. 시험은 서울에서 나오고요. 자, 요건 그 밖의 지역은 우리 상식적으로 안동, 예천, 영주, 봉화는 7,500 이하에게 2,500까지를 최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최우선. 요건은 뭐라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면제? 최우선 면제라고 해요. 요건 이제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보증금 액수가 적은 사람들 보호하겠다. 소액 임차인. 그래, 정확하게는 법조문이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선 면제 주겠다는. 자,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자, 이 집에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죠. 서울. 자, 근데 어디 이제 임차인이다. 자, 임차인이, 자, 여기 이제 이 집이 경매 들어가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대항력 뭐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일 날 주민등록 했다. 단, 이제 서울에서는 1억 6,500만원 이하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안동가족 한번 해보 시험 이걸 나오지만 7,500만원 이하가 돼야 돼. 여기 임차인이 이제 7,500 이하니까 만약에 한 7천만원에 임차하고 있었다. 임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가 이제 들어가서 정의 경락되고 만약에 1억의 경락을 받았다고 하죠. 1억에. 자, 근데 경락대금을 보니까, 자, 등기에 보니까 1순위에 저당권자가 먼저 있어요.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 자, 5천만원 있고. 그 다음 2순위에 또 저당권자, 자, A, B, 이 사람도 5천만원 있다고 하죠. 그리고 3순위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확정 일자 필요 없어요. 자, 3순위에 임차인. 자, 피담보 채권 보증금이 7천이죠. 자, 만약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안동이 7,500을 넘었어요. 만약에 1억이다. 자, 그럼 여기 1억 너무 작나요? 한 2억으로 경락됐다고 하죠. 역으로 2억으로 경락되면, 자, 어떻게 돼요? 1순위한테 5천 줘야 되죠? 얘한테, 아이고, 1억으로 하죠. 1억, 이렇게 돼요.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자, 저당권자 얼마 받죠? 1억. 저당권자 1억. 임차인 뭐야? 빵원이잖아. 이 원칙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액 임차이니까 7,500 이하니까 너무 가난하잖아. 너무 가난하니까 얘네들이 선순위가 있더라도 얘한테 안 주고 얘한테 먼저 준다는 거야. 이제 단 얼마까지? 7,500 이하, 최대 얼마까지라 그랬죠? 2,500만 원까지만 먼저 준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라도 나주는 게 아니고 2,500만 원.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죠? 자, 2억이다. 그럼 여기에 경락대금이 2분의 1 가지고 줍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이죠? 자, 1억 범위 내에서 이 사람에게 최대 얼마를 줘? 2,500을 주는 거예요. 2,500을. 그러면 이제 이 사람 2,500 받았죠? 받으니까 남은 돈이 얼마예요? 남은 돈이, 자, 1억에서 1억 남았고, 다음에 2,500 줬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네? 7,500 남았죠? 1억 7천. 1억 7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우선 변제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선 변제, 얘가 저당권자 1억. 얘는 7,500이래. 받고, 얘는 최우선 변제 2,50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걸 기억해야 돼. 항상 최우선 변제는 일단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요.
서울은 1억 6천만 원, 6,500 이하. 안동은 7,500 이하가 돼야 되고,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최대 얼마까지만 서울은 5,500만 원까지만. 안동은 2,500만 원까지만. 일단 최우선 면제를 줍니다. 주고 남은 돈은 이제 우선 면제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겠고, 방 한 칸짜리 한번 해보죠. 요건은 뭐였어요? 요건은 뭐 하기 전에 뭐 갖춰야 돼? 요건은 뭐 하기 전에 최우선 면제 요건이 뭐였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이걸 외워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추고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왜? 비교 자체를 안 하니까. 확정일 필요 없어. 선순위보다 더 먼저 주니까 확정일자 필요 없고 외웁시다. 자, 방가래 1번.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걸 이해해야 돼. 다른 담보물권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해 뭐 하기 전에 뭐 갖춰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자, 2번의 범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 지원의 심의가 대통령을 정하는데 다만 이거야.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최우선 면제는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위를 넘지 못해요. 그래, 외울 게 이제 밑에 서울특별시는 소액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최우선 면제 빵원이야. 1억 6,510만 원이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 빵원이야. 그 중에 얼마까지? 5,500까지. 우리 안동은 7,500만 원 이하에게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줍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죠. 시험은 이제 서울에서 나오지만 안동 가지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 안동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집에 이제 방이 4칸이에요. 방이 4칸입니다. 방이 4칸이에요. 여기 이제 소액 임차인은 다 줬어. 자, 안동이니까 7,500만 원 이하에게. 자, 여기는 A한테 임차인 A에게 5천만 원의 세를 놨고, 자, 여기 가는 B에게 4,500만 원을 세를 놨어요. C에게 또 5천만 원을 세 놓고, D에게 3,500에 세를 놨어요. 자, 전부 안동에서 7,500 이하죠? 다음 소액 임차인들이야. 전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방 한 칸 한 칸씩 일부 임차를 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단, 얘네는 다, 자, 2월 1일 날, 얘는 2월 1일, 얘는 2월 5일, 얘는 3월 5일, 뭐 4월 5일, 이렇게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죠. 대항력. 근데 이제 경매 신청이 언제 되느냐? 경매 신청은, 여기 4월 5일이죠? 5월 한 10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다 대항력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7,500 이하니까 다 소액 임차인들이죠. 경매 신청했는데, 여기서 정의 이제 경락을 한, 1억의 경락을 받았어요. 1억에. 방 4칸 전부 다 1억에.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1 범위죠? 2분의 1. 자, 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면제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5천만 원이니까 최대 여기서 얼마까지 받을지 아까? 2,5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5천 밖에 안 되니까 5천 가지고 이제 4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리수로 나눕니다. 5천을 갖다가 4사람한테 나누니까 얼마씩 돌아가야 돼? 얼마씩이죠? 1,250이죠? 1,250씩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이같이 최대 2,500이야.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경락 때문에 낮으면 1,250씩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5천 남았잖아요. 2분의 1이니까, 그죠? 남은 거 5천원 이제 요거는 우선 변제에 가는 거죠. 우선 변제.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확정일자 안 받았는데 얘는 확정일자를 받았어. 받고 확정일자를 2월 2일 날 받았다고 하죠. 2월 2일 날 확정일자 받았어. 근데 1순위 저당권자가 없어. 없으면 이제 얘가 이제 우선 면제 받는 거죠. 우선 면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250이니까 아까 못 받은 게 얼마죠? 3750을 우선 면제 받죠. 그럼 결국은 얘는 자 최우선 면제 1250, 우선 면제 3750.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네요.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남았죠 그러면? 예? 1250이 남았네 그죠? 얘가 그 다음에 받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2월 10일에 받았다. 그럼 얘가 이제 2순위 받겠죠? 그럼 1200 남았으니까 얘한테 1250을 주죠. 그럼 얘는 최우선 면제 1250, 그다음 우선 면제 1250 합해서 얼마 받죠? 2500만원 받네. 그죠? 이렇게 이제 우선 면제를 줍니다. 그래서 자, 최우선 면제 항상 안동에서는 최우선 7,500 이하에 돼 무조건. 7,500, 5,000, 4,500 해주고 그 중에 최대 2,500까지야. 우리가 경락대금의 2분의 1까지니까 2,500 다 못 받고 뭐 1,250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대항력은 뭐죠?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 배당 여부 종기까지. 자, 우선 면제는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 최우선 면제는 뭐 하기 전에 뭐 갖춰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이야 대항력.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보증금 보면 서울은 1억 6,500에서 5,500까지. 그 밖에 지역은 7,500분의 2,500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두 문제 꼭 나와요. 자, 그 다음 6절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러 갑니다. 자, 갑이 임대인, 어림차인. 자,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어요. 자,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죠. 보증금 1억을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 1억을. 자, 그런데 보증금이 없다고 돈을 안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이사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이사 나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저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요. 제주도로 회사 발령이 났어요. 그럼 이사 가면 안 되니까 제주도 이제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 월급보다 비행사에 더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법이, 자, 임차인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고. 자, 1의 보세요. 의는 땡땡. 임대차 종료 후 동그라미 쳐.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해야 돼. 존속 중에는 안 돼.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동그라미 크게 쳐. 단독으로 혼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돼. 자, 임대차 등기는, 자, 임대 등기 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 요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 공동 신청하면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등기가 안 되니까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든 거야. 자, 2번 갑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 중요 표시해서 이건 반대 외워야 돼. 자, 땡땡. 임대차가 끝난 후에 끝나야 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동그라미 치세요. 주택 소재지입니다. 임차인 주소지가 아니고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자, 거기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 지원은 안동지원,
그리고 시군 법원은 자 예천군, 영주시 이런 거야.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효력이 이제 중요해. 효력. 자, 설명을 좀 하고 하죠. 자, 임대차가 종료돼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인이 등기소에 갑니다. 아,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으로 갑니다. 자, 법원. 자, 법원에 요 건물 소재지, 건물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그럼 법원이 이제 자, 등기명 신청을 받으면 요건 갖춘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등기소에, 법원 옆에 등기소 조심해야 돼. 법원은 재판하는 데고요.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한 데예요.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촉탁 등기야. 촉탁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간에 위촉에서 부탁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제 자, 법원에서 촉탁하면 여기다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다. 자, 당연히 등기는 을구해야겠죠. 임차권이니까 주택 임차권 하고 여기에 대항 요건 갖춘 날짜. 근데 계약기간 2년 했다면 2년 전이겠죠. 그럼 우선변제 갖춘 날짜 2년 전이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임차인 을이라고 등기를 딱 해요. 그럼 등기가 딱 되면 2년 전의 대항력과 2년 전에 우선변제고 여기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유지되니까 이제 자, 이 사람은 이사 나가도 돼. 이제 등기부에 딱 기재되는 거고 이제 전출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전출 나가도 딱 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까 전출 나가지고 이제 아까 소송했죠. 소송해서 임차보증금하고 소송에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넣어가지고 요 순서대로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 만약에 아직도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러면 여기 오늘부로 등기가 되잖아. 그럼 오늘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가져오는 효력은 1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동그라미 쳐 취득 및 특히 유지 여기 포인트야. 자, 오늘 등기했다면 오늘 취득할 수도 있고 2년 3년 전에 했다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동그라미 마치면 이거야. 등기를 하면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나 뒤에 기도 조심해.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한 2년 전에 이 말이야. 2, 3년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거 대항력이 뭐였죠? 두 개. 인도와 주민등록.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2년 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잘라주세요. 유지되며 이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하도 돼.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권 상실했다는 것은 전출 나가더라도 이사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뭐하지 아니한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이사 나갔어. 이사 나가면 이 집에 이제 방이 있으면 방이 4칸이었다고 하죠? 4칸. 이 방이 비었잖아. 비었으면 임대인은 이걸 빨리 세를 놔야 되잖아. 그럼 싸게 놓겠어? 비싸게 놓겠어요? 싸게 놓겠죠. 소액으로. 서울에서는 1억 6,500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소액으로 놓으면 이 사람 소액임 차이는 이미 이 등기가 되고 나서 소액임 차이는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거 최우선 변제 받으면 이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못 받아. 그게 2번이야.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배제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자, 줄 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이거야. 임차권 등기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자, 그리고 방가로 3.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 가면 비용 들어가요, 비용. 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비용 들어가고, 이 등기할 때 등기 비용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임대인 때문에 들어간 거야? 임차인 때문에 들어간 거야, 이거? 임대인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죠? 임대인 보증금 안 빼줘가지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임대인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자, 3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임차권에 관련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제7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자, 일단 옆에 한번 적어보죠. 존속기간은, 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민법에서 임대차 존속기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 임대차 존속기간 정함이 없어요. 시계에서 10분 임대차, 1시간 임대차, 하루 임대차 가능해요. 일시 임대차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호텔 같은데 하루 예약, 2박 3일 예약, 이런 게 일시 임대차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 주임법은 최단기를 보장합니다. 주임법은 최단기 2년 보장한다는 거죠. 특별법에 외워야 돼. 자, 주임법은 최단기 몇 년? 2년 보장합니다. 내가 주택 임차 들어갔다 최단기 2년 동안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상인법은 1년 보장합니다. 1년. 이런 게 바로 특별법이에요. 주임법은 2년, 상가는 최단기 1년 보장해요. 자, 1번 갑니다.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간주합니다. 기간 안 정했다. 2년으로 본다. 1년 정했다. 2년으로 본다야. 다만 조심.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야.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안 정했다. 안 정하면 2년이 됩니다. 근데 계약기간 정했어요.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근데 1년으로 정했다. 자, 이런 조금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선택이 가능해요. 임차인은 기간 1년을 정했으니까 1년 있다가 나 이사 나가겠다 할 수 있어요. 또는 아니야, 나 그냥 2년 동안 살래라고 선택이 가능해요. 임차인은. 무조건 임차인 뭐야? 임대인은 안 돼. 임대인은 1년 계약했으니까 1년 있다가 나가라 못해요. 못하고 임대인은 오로지 2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어떻게 나오죠? 다만 줄거든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인은 1년 정했다 그러면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6개월 정했다 6개월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안 돼요. 임대인은 오로지 2년만 주장해야 돼. 자, 2항은 더 희한한 놈이다. 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의 동그라미 존속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자, 계약기간을 2년 정했어요. 2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계약기간은 계속 만 걸로 본다? 존속한 걸로 간주합니다. 임차인 뭐 하려고? 그러니까 보증금 다 받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존속기간 2번 법정갱신 같은 말
묵시적 갱신. 우리 일명 이걸 자동갱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동갱신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법률 규정으로 갱신되는,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는 거. 자, 가보죠. 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에 끝나기 6개월, 이걸 외워야 돼. 끝나기 6개월 전부터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입니다.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6월 전부터 2월 전까지 기간에, 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한다는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가만히 있었어요.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만히 묵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앞전자 앞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보증금 그대로 본다. 다음 임차인도 거꾸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법정갱신이 됩니다. 자, 임대인은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되면 묵시적 갱신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이 돼요. 그러면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갱신 계약했어 안 했어?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썼어 안 썼어? 안 했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계약서 안 썼어? 그럼 2항,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 2항 법정갱신의 경우도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거야. 자, 법정갱신은 2년 이렇게 법정갱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3번 조심. 3항 이기입니다. 2번 이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이기 연체.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업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안 돼요. 차임 이기 연체했다 그러면 법정갱신 안 됩니다. 다음 3번이 자주 나오죠. 법정갱신했을 때 동그라미 크게 쳐. 임차인은 해지권이 있어요. 임차인만이야. 임차인 만자죠. 만 해지권이 있어요. 임대인 해지권이 없어. 누구 보호? 임차인 보호야. 자, 1항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 동그라미 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법정갱신되면 몇 년으로 본다 그랬어?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래서 법에서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2년 동안 이제 임차인이 살란가 보다 하고 보증금을 다른 데 사용했단 말이야. 여기 임차인이 이제 한 이틀 더 열받았다고 임대인하고 싸웠어. 열받았다고 전화 와서 임대인아 나 못 살겠다 나가겠다 라고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임대인 돌죠 돌아. 이게 악법입니다. 악법. 나가겠다 그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3개월까지 보증금 마련해야 돼요. 자, 2번 법정갱신된 경우 해지는 줄거세요. 임대인이 그가 해지야 해지 통지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법정갱신되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안 돼. 임대인 오로지 2년 동안 나가라 소리 못 해. 받으면 나가겠다. 안 열받으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임차인 마음대로야 이거.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돈 내주라고?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잖아 이제. 자, 지금 전세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니까 이제 집주인이 돈 내주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누가 낸다? 임대인이 내주고 그래 지금 난리잖아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제발 좀 2년 동안 살아주세요 그럽니다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차인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짜장면 안 사주면 해지한다. 그럼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임차인이 굉장히 남용을 많이 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좀 문제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주 나와. 자, 다시 갑니다.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언제든지 해지 통지하면 몇 개월 지나면 해지된다고?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을 때야. 임대인도 나가서 소리 안 하고 임차인도 나가서 소리 안 했을 때 법정갱신이야. 그 밑에 이제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다음에 권자는 요구권.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는 임차인의 권리야.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야.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해달라 요구하면 임대인이 당연히 해줘야 돼요. 요거는 임차인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법정갱신은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요거는 계약갱신 요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야.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1항 임대인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임차인이, 자, 주체가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아까 묵시적 갱신하고 기간은 똑같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심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런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정당한 사유 살짝 적어 9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9가지가 없이는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자,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 즉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정당한 거절 사유 9개, 이걸 내와야 돼.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하면 이제 당연히 계약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9가지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9가지 사유를 외워야 돼. 자, 오늘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자, 이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9가지가 없으면 거절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 가보죠. 요거는 상가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1번 1호 제1호 임차인이 이익입니다. 이익이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줄이면 이익이 연체입니다. 자, 그 옆에 적으세요. 자, 상인법은 상가는 3기 연체야. 상가는 몇 기 연체? 3기 연체하면 거절 사유입니다. 주택은 2연체, 상가는 3기 연체입니다. 다음 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자 뒤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죠. 부정 방법 임차. 그 다음 3호 서로 협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했죠. 보상 제공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어요. 다음 제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 동의 없이 읽으세요.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자 동의 없이 전대 줄이면 무단전대라 그래요. 자 주인의 동의 안 받고 전대하는 걸 무단전대하면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자 5호가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특히 중대한 파손한 경우 줄여서 중과실 파손입니다. 뭐 중자가 틀리면 빠지면 틀려요. 그냥 과실 파손 X야.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만 거절 사유입니다.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에 은한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주택에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8호 저기 8은 상가에는 없는 거예요. 8호는 주택만 있는 겁니다. 실거주 목적이죠. 바로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보선 비속 포함이 목적주택에 그렇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게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고 그래요. 자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배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려고 그래.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실제 살려고 그럴 때는 정당하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상가에는 없어요. 상가에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물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에게서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9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거절 못하고 당연히 갱신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2항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또그냥 크죠. 1회에 한해서 이겁니다. 딱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 딱 한 번입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자, 딱 한 번입니다. 최대 4년까지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2년 계약했다. 그럼 다시 계약갱신 요구하면 1회에 하나니까 최대 4년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리고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 조건은 똑같아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습니다. 20분의 1이니까 5%죠. 5%. 자, 보증금과 월세는 5%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4번 중개 표시. 이게 또 문제야. 아까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자,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임대인이 계약갱신 해줬어요. 그럼 몇 년 살아라 그랬어? 2년으로 본다 그랬는데 그렇게 계약서 쓰자마자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또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약 4번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동그라미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정말 악법이죠. 자기가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 요구해 놓고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해 주니까 한 이틀 있다가 임차인이 전화 와가지고 난 나가겠다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지. 그런 거 보아서는 안 돼.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율이 발생. 여기 이제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법정갱신과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몇 개월 지나면 해지된다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율이 발생해요. 그 다음 5번이 아까 이제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 쫓아냈어요. 그래놓고는 실거주 안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 나쁜 사람이니까 임대인이. 그게 5번 얘기입니다. 5번 중요. 임대인이 제1항 제8호 사유에 바로 실거주 목적이야. 실거주 목적 사유로 실제 거주한다는 목적을 사유로 갱신 거절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즉 2년 전이라는 거야. 2년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해 준 경우, 이 집주인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때는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자,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해놓고 임차인 내보냈어요. 그래놓고 한 3일 있다가 다른 사람을 세놨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주택은 없어요. 아산가에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8절 차임 등 정감 청구. 이제 조금 쉬워져요. 자, 1번 차임 등 정감 청구. 옆에 적어야 돼.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우리 법에서 이제 정감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면 형성권이. 올리는 게 정액이죠. 내리는 게 감액이죠. 정액, 감액을 줄여서 정감 청구. 요거는 이제 명칭만 청구권이지, 요건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 그래요. 자, 형성권 해야 되면 형성권 개념이 뭐냐? 일방적 의사표시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전화해서 55% 올린다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또 협력 필요 없어요. 형성권의 반대말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의 반대 청구권은, 자, 청구하면 청구당한 상대방이 협력을 해야만이 협력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 훨씬 많은데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 그래서 외워야 돼. 형성권은 우리 올해 10월 달에 이제 1번 문제가 형성권 문제였죠. 자, 무조건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올린다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야. 상대방이 알았다 뭐 협력 동의 필요 없어요. 갑니다. 차임 등 정감 청구권 땡땡. 자, 올릴 때는 한계가 있어. 정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인 약정 차임의 20분의 1, 즉 5%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자, 임대인 임차인 보고, 야, 보증금 500만원 올린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500만 5%잖아요. 일방적으로 5%는 초과하지 못합니다. 내리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자, 보증금 내리는 데는 10%, 20%, 100% 내려도 돼. 올리는 데는 5% 초과 못합니다. 1년에 5% 초과 금지야. 정감 청구권. 그 다음에 2번 아직 보지 마시고 제9절 갑니다. 주택
주택임차권의 승계. 자, 승계는 이어받는 걸 승계라 그래요. 이어받는 걸 승계. 임차인의 승계.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상속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상속. 자, 상속은, 자, 죽어야 상속이 됩니다. 상속은 우리 혈족 상속이라고 그래. 피가 통해야 상속받습니다. 혈족. 피가 통해야 상속받아요. 피가 안 통하면 상속을 못 받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했어요. 자, 사망하면 일단 1순위만, 자, 우리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는데, 우리 1순위는, 자, 1순위는, 자, 갑의 죽었어요.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여기서 직계하고 또 비속 개념은, 직계는 이렇게 쫙 직선은 게 직계입니다. 여기 나가 이제 갑이죠.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직계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자식 밑에 손자 밑에 정손자 밑에 현손자 이렇게 돼. 여기 직계죠. 직계 1촌, 직계 2촌, 직계 3촌, 직계 4촌 이렇게. 직계 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촌이 있으면 1촌, 1촌이 없으면 2촌, 2촌이 있으면 3촌, 3촌이 없으면 4촌. 직계 비속하고 and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피가 안 통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1순위는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제 상속 비율은 배우자는 1.5를 줍니다. 남편이 사망했다. 부인한테 1.5. 부인이 사망했다. 남편한테 1.5를 주고 사망합니다. 그 다음 직계 비속은 1이야. 자, 직계 비속은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장녀든 차녀든 다 1입니다. 자, 옛날에는 정확하게는 1990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남은 1.5를 받았어요. 1.5. 그 다음 차남은 1. 자, 장녀는, 여자는 시집 가면 0.25밖에 못 받았어요. 0.25. 그러니까 장남하고 6배 차이에요. 그래서 이거 불평등 그래가지고, 불평등그래서 다 폐지하고 전부 이제 배우자만 1.5고 나머지는 다 1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 2순위는 이제 밑에 비속이 없어. 이게 비속이 없다. 그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존속이라고 그래. 존속은 이제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그 다음 정조부모, 그 다음에 자, 고조부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갑이 죽었다. 그러면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그럼 직계 비속이 아무도 없다. 밑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이에요. 직계 존속도 없다. 이제 직계가 없죠. 밑으로도 가는 게 없고 위로 가는 게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 옆으로 뻗쳐 이제 형제 자매라 그래요. 배우자도 없어야 돼. 배우자도 없고 여기 이제 그러면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는 옆으로 뻗죠, 그죠? 자, 나가 있으면 나의 옆에 학년이 똑같잖아. 형, 동생, 자매. 이건 몇 촌간입니까? 형제가 몇 촌이야? 이건 법이야, 법. 예? 몇 촌, 형제자매 몇 촌이야? 2촌이잖아, 2촌. 이 촌수 계산 이렇게 해요. 자, 촌수 계산은 이제 나가 있죠, 그죠? 나.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놓은 사람이 부모잖아. 부모하고 나는 1촌이잖아. 나의 형, 그럼 형하고 또 1촌이잖아. 1촌 더하기 1촌이니까 형제자매는 2촌이 되는 거예요. 2촌. 그 다음 종형제자매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2촌, 4촌이 되는 거죠. 이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가 4촌이 됩니다. 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2촌이죠? 2촌. 형제자매가 없어요. 없으면 이제, 자, 맨 마지막 산은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맨 꼴찌가 4촌 이내 혈족이에요. 4촌까지 아무도 없다. 5촌부터는 상속권이 없어요. 국가로 갑니다. 자,
1순위 정도 기억하고 1순위는 자 직계비속하고 배우자. 자 4순위가 누구라고? 사촌인의 혈족입니다. 사촌까지 아무도 없다.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국가한테 갑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오촌, 대표적인 오촌이 누구예요? 오촌은 당수 어르신이 오촌입니다. 당수 어르신. 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뭐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가 아닙니다. 이 법이에요. 이거 법이에요. 여러분들 법입니다. 꼰대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야. 다음 읽어보자. 1.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이제 자 1번 임차인이 줄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없어. 몇 촌까지 없다는 거야. 사촌인의 혈족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어요. 원칙은 누구한테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국가한테 가는데 거기에 대한 특칙이라는 거예요. 국가한테 안 가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자 줄거보세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같은 말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어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 집에 자, 우리 임차인이었어요. 자, 임차인이 자, A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야. 혼인신고 안 했어요. 같이 살아요. 혈혈 단신이죠, 이제. 근데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근데 보증금이만 10억이었다. 그러면 보증금 10억을 갖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촌인이 아무도 없을 때야 돼. 상속인이 없을 때야. 배우자도 없고 사적 혈족이 없으면 국가로 가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해요. 원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어. 상속권 없이 그냥 승계한다는 거야. 그 다음 2항이 더 많이 내요. 자, 2항을 보면 자, 2항은 자, 여기 임차인이 을이었는데 자, 임차인의 자식이 있어요. 자, 자식은 1촌이잖아. 자식 A가 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같이 안 삽니다. 유학 갔어요. 갑이 사망하면 얘가 이제 상속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누구랑 같이 살고 있냐면 사실혼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랑. 비교과. 자, 그럼 조심해야 돼. 사실혼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고 얘는 자식은 미국에서 같이 있으니까 같이 안 살아. 그럴 때는 같이 사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2촌 이내입니다. 자식 1촌이니까 당연하죠. 2촌 이내의 혈족이 공동 승계합니다. 2번 더 잘 나와.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자, 상속인 중요해.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야. 그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같이 안 산다는 거야. 상속인이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표 찍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든 같이 사는 이런 말이야. 같이 살고 있는 사실은 배우자가 동그라미 크게 쳐. 2촌인의 친족입니다. 사촌이로 잘 나와. 사촌이 아니라 2촌인의 친족. 2촌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실혼 배우자하고 임차인은 같이 살고 있는데 자, 2촌인의 친족은 같이 안 살아. 그러면 같이 안 사는 2촌인의 친족하고 같이 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승계합니다. 포인트 조심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미국에 유학을 안 가고 이거 같이 살고 있어요. 자식 A가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 그럼 얘는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왜? 상속인이 우선하니까. 상속인이 다 가져갑니다. 같이 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콩쥐 팥쥐 생각하면 돼요. 콩쥐 팥쥐 생각하니까 얘가 이제 이 자식과 뭐래? 야, 나가 살아라. 나가 살아라. 그러죠? 나가서 살면 이제 둘이 공동 승계하는데 같이 살면 얘가 다 가져가. 얘 꽝이야. 그래서 나가 살아라. 나가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다 이게 콩쥐 팥쥐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고 상속인은 같이 안 산다.
그러면 같이 안 사는 이촌인의 혈족과 친족이 바로 혈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동 성계합니다. 자, 그럼 3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자, 보증금 뭐 한 500에, 이건 잘 없지만 500에 월세 근데 한 100만 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죠. 보증금 500에 월세 100만 원이. 근데 이제 이 임차인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1년 동안 월세를 못 냈어. 1년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으로 까고도 얼마 못 냈죠? 마이너스 700만 원이죠. 700만 원 못 냈어. 이런 경우는 A가 나 700만 원 못 내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개월 내입니다. 1개월 내가 나 이 임차권 승계 안 하겠다라고 반대 의사 표시하면 돼요. 1개월 내 갑니다. 3번 임차인이 사망한 후 동그라미 쳐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 표시한 경우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마이너스 차임 안 내겠다는 것은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승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 임대차 관계 생긴 채권 채권은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소하게 됩니다. 보증금하고 마이너스 차임도 다 승계한 자에게 기소합니다. 마이너스 차임을 자기가 승계 안 하려면 몇 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하라고 그랬죠?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승계 안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옆에 요거는 상가에는 없어요. 상가는 같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상가는 요 임차권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가끔 상임법에서 요 지문을 가끔 내요. 틀립니다. 상임법에는 임차권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합니다. 제10절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그래요. 자, 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뒤에 신설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입니다. 이걸 살짝 제가 오늘 오히려 중개 실무에서 자주 내요. 중개사법에서 자주 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고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 줘야 돼요. 이제는 자, 뭐 자기가 세금 연체인지 여부도 알려줘야 돼. 이제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자, 1호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자,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는 뭐죠? 우선 변제 부여일이죠. 그리고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돼. 특히 월세 어디냐면 원룸 같은 데예요. 자,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3조에 따라 이 동의라는 것은 임차인이 확인하는 걸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직접 확정일자 부여일하고 차임 등 보증금 정보를 직접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임차인한테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은 걸 볼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순위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다음 두 번째, 세금 안 낸 거예요. 2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 줘야 돼요. 다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 다만 나오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동의해 주면 돼요.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미납 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그라미 동의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집주인이 1호에서 확정일자하고 차인과 보증금 정보를 직접 제시하든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그걸 볼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다 해야 되는 게 개공이 다 해줘야 돼, 이거. 개업공개중에다가. 다음, 2호. 자, 세금 미납 있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돼. 집주인이. 집주인이 그럼 알려주기 싫으면 열람해보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 가서 미납세 열람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해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설됐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23년 4월 18일로. 예. 이게 왜 관리해요?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신설됐잖아. 작년에 23년도에 24월에. 그러니까 특별법 자꾸 이제 봐야 돼요. 바뀌니까. 거기 신설, 본조 신설 2003년 4월 18일 돼 있잖아요. 사기 전세 때문에 이 법을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뭐 해줘야 돼?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인과 보증금 정보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기 싫으면 임차인한테 가서 보라고 동의해서 가름할 수 있고, 세금 미납 여부도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열람해보라고 동의해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주임법이에요. 이 전부 누가 해줘야 돼? 이제 개공이 우리 오인중개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확인 설명하면서 이제 그래서 개공이 할 게 많아요. 자, 여기까지가 주임법이고, 자, 상임법은 거의 비슷한데, 자, 조금 다른 거 한 개만 하겠습니다. 자, 주택과 상가는 다 똑같아요. 자, 상임법도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 뭐 최우선 변제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자, 대항력은, 자, 요건 적어보죠. 대항력은 인도와, 요거는 주민등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요걸 정확하게 신청이야. 요거 한 다음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 취득이에요. 자, 주택은 뭐였죠? 인도와 주민등록한 다음 날인데,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신청이 포인트야.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사업자 등록하러 갔어. 세무서에. 이 세무서에 바쁘다고 오늘 안 하고 한 3일 있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증을. 그럼 3일 있다가 아니고 오늘 한 다음 날이야. 빨리 하라는 거 그랬잖아. 신청한 다음 날. 사업자 등록증 교부한 다음 날이 아니에요. 신청한 다음 날.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야. 자,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 이죠, 그죠?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봤죠? 이거는 우리 주민등록에서 확정일자를,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주택은 동사무소 봤죠, 그죠? 이거는 확정 어디 봤죠?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찍어줍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상가는 장사하는 데잖아. 그래서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요걸, 자, 월세까지 합하니까 환산보증금이라 그래.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임법이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예컨대 조금 전에 어쩌면 서울은 9억을 초과한다. 보증금이 초과하면 아예 상임법을 적용 안 해. 안 하고 민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보증금이 9억 초과한다. 우선변제 같은 거 못 받아요. 그게 주택하고 달라. 주택은 보증금하고 상관없이 다 적용돼요. 상가는 보증금을 좀 외워줘야 돼. 자, 그 밑에 제1절 적용 범위 갑니다. 제1 적용 범위. 자,
자, 방가로 1번 환산보전금액이, 자, 줄거세요. 환산보전금액이 일정액 이하만 적용돼.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돼요. 자, 땡땡. 이 법은 상인법이야. 상인법은 상가건물 가로 열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가로 열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이 안 돼요. 요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아예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게 주택과 달라요. 그럼 외워줄게. 방금이 환산보전금 한도가 1. 서울만 외웁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원 이하만 적용돼요. 자, 이런 뜻입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보전금 9억이다. 그러면 적용돼요. 근데 월세까지 합하면, 자, 월세가 있다. 보전금, 자, 7억 더하기 월세가 있다면, 월세는, 자, 월세가 이제 100만원이다.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이걸 합한 걸 환산보전금이라고 해. 그러면 9억이 되잖아. 7억 더하기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이니까, 200만원. 그러면 2억이잖아요. 합하면 9억이 되죠. 이렇게. 자, 환산보전금이 9억을 초과하면 안 돼. 이하만 적용돼요. 9억에서 1억이 더 초과한다. 그러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우선 면제 이런 거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호 그 밖의 지역은 기억하죠. 그 밖의 지역은 우리 3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우리 안동은 3억 7천만원 이하에만 적용돼. 3억 7천을 초과하면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로 따지면 보전금 2억에 월세 170만원까지는 적용돼요. 그걸 초과하면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하고, 일단 서울만 환산보전금이 얼마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9억 이하일 때만 상인법이 적용되고, 9억을 초과하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면, 자, 대항력도 없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10억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상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상가 주인이 바뀌어서 야, 아저씨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 그럼 뭐야, 인테리어 박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걸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걸 외워줘야 돼. 그래서 상가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거기 메뉴에 자, 단어장부지 2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의 요. 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아까 주택에서도 했죠,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 대항력의 대. 권리금 보호의 권. 그리고 차임 3기연체. 차임 3기 4개만 좀 외우세요. 그 4개는 땡땡. 환산보전금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외울 때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환산보전금이 초과될 때도 적용되는 게 대항력,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보호됩니다. 대권 외우세요. 자, 대권. 지금 대통령 선거 대권, 그 다음에 3기연체 해지. 3기연체. 그 다음 4번째가 계약갱신 요구권. 이렇게 머리 글자. 대권 3갱 이렇게 해보세요. 대권 3갱. 대권 3갱은 9억 초과에도 적용돼. 대는 뭘 줄임말이야? 대항력. 그 다음 권은 권리금 보호. 몇 기 연체할 때만 해지당한다? 3기 연체할 때만 해지당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적으세요. 최대 10년 보장. 계약갱신 요구하면 몇 년 보장한다고? 10년 보장합니다. 자, 아까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하면 딱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상가는 1년마다 1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에서 최대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만 외우세요. 6가지인데 2가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대권 3갱. 무조건 상인법 그러면 환산보전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뭐라고? 대권 3갱. 대권 3갱. 대는 대항력, 권은 권리금보 3기 연체했을 때만 해지당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의 갱 10년 보장합니다. 자, 그 외에는 상가는 주택과 거의 똑같아요. 자, 상가가 주택과 가장 다른 게 환산보전금을 9억 초과되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안도는 3억 7천만 원 초과되면 상인법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권 3갱, 대권 3갱은 초과되어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뭐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우선 변제권은 인도와 사업자 신동 더하기 확정일자죠. 자, 아직까지 암기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마치고, 내일은 우리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복습만 쭉 하고 이제 내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첫 시간부터 했던 걸,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